안녕하십니까. 여름 전쟁은 햇빛과 그 바람 그리고 습한 곳이 없으면은 전쟁을 다 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가고 햇빛이 좀 계속 비춰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햇빛이 비추게 죠 햇빛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려잖아요.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있을 때 안 보이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햇빛이 이제 비치켜지면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과일이 이제 익어가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, 그런 정도로 그 전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 나무 세력이 이제 억제를 해야 되겠다. 세력이 너무 세다. 그러면 이제 7월 중순에서 이제 8월까지는 이제 도장지를 좀 다소 이제 많이 제거를 해줘. 세력이 세다고 하고 내내 세력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쳐줘야 되겠다.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8월 하순 정도 돼서는 또 이 내년도 이제 너무 이제 생장이 너무 수세가 세가지고 이건 이제 수세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.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8월 하순 돼서 이제 잎술을 줄여주는 거죠. 그러나 잎을 지나치게 어깨 해주면 사과나무가 사과가 크잖아요. 또 당도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여름 전쟁은 가급적이면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햇볕 또 바람 약재 이런 것만 도달만 되면은 안 끊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놔뒀다가 이제 겨울에 겨울 전쟁할 때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끊어주시면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이제 약한 나무는 이제 세력이 지금 현재 세력이 약합니다. 세지 않죠. 이런 부분에 과일이 달리고 나서 도장지, 과대지죠. 과대지가 이 나무는 과대지가 없어요. 1cm밖에 안 돼요. 여기에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한 거죠. 여기 뭐 제가 이제 그 가리를 쳤어요. 항상 인상가리 뭐 이걸 몇십이 하긴 했는데 이게 보면은 과일만 달려 있어요. 과일 옆에 이건 늘 이런데 저희 과원은 어느 정도 과대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있는 달려 있는 거는 과대지가 이렇게 한 뼘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. 한 뼘 정도 나는데 이 안쪽 부분이 나무의 특성도 그렇습니다. 이 안쪽 기부의 안쪽 부분은 눈도 약하고 다 약하고 어떤 곳에 가보면 이 안에는 과일이 안 달리고 이 바깥 부분은 자꾸 나오면서 이제 달려요. 그런 것이 특성이 있는데 그런 습성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관리를 또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수세가 강하면은 꽃이 이제 꽃이 안 만들어지죠. 내년도 꽃이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.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죠. 시기인데 6월 달이니까 지금 만들어져요. 그래서 꽃눈이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알려달라고 구독자분께서 해서 지금 뭐 어두워지지만 아닙니다. 요거 이제 사진 확 당기겠습니다. 요거 잎이 다 굵죠. 여기 작은 잎이 안 나오고 있고 안 나오고 잎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. 지금 그래 꽃눈이 그렇게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. 요거 지금 만들어진 것이 요게 잎이 다 크죠. 크고 작은 잎이 없다는 것이죠. 요거는 보니까 측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수평 이하로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 꽃눈이 완 겁니다. 자, 요것도 꽃눈이 완 거예요. 요것도 수평 이하로 됐으니까. 자,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잎이 앞에 마주 나오는 잎이 없어요. 여기 만지면 통통합니다. 통통해. 그래서 여기 이제 꽃눈이 형성된 겁니다. 형성된 거고 이 꽃눈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요 안에 꽃눈 안에서 뭐 잎눈도 생기고 수술도 생기고 12월 달까지 만들어져요. 뭐 이렇게 겨울이지만 뭐 이 안에 이 꽃 눈 안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수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돼. 여기 수평 이하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꽃눈이 이제 맺혀진 거예요. 그러나 수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맞췄네. 여기 그래서 가리를 쳐줬기 때문에
도장성을 이제 좀 제한하고 꽃눈이 이제 형성해 오는 건데, 이런 같은 경우에, 이런 경우에는 아직 멎지 않았죠. 여기 작은 잎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것도 이제 이제 뭐 꽃눈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긴 하는데, 아직은 두고 봐야 할 판이에요. 여기 지금 여기 잎이 작죠. 잎이 작고 더 이상 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유인된 것은 요거 됐고, 대강 나오고, 또 이 전체 봐서 수평으로 된 거, 요것도 이제 이 나무는 거의 다 꽃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. 만들어졌거나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. 요런 것은 텄다.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요렇게 다시 나오죠, 여기. 요렇게 다시 트는 수가 있어요. 2차 성장. 지금 현재 2차 성장 한 건데, 지금 멎어야 할 것인데, 지금 다시 여기 꽃눈이 터서, 이걸 뭐, 그냥 보여드려야 되겠다. 요렇게. 여기 맺혀졌을 때어요. 맺혀졌 거요. 요렇게.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잎이 다 오래되고, 여기에 맺혀졌다가, 여기 꽃눈이 만들어졌다가, 지금 여기 다시 쳐져 나오는 거예요, 여기. 그래,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, 왜서 그러냐면, 우리가 전장이라든가 도장지 제거할 때 너무 과하게 제거를 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,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햇볕이 아주 안 들어가는 거 외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건들지 않는 거 좋고,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끊어주려고도 하다 보면은,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.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내년에 결국은 꽃눈이 제대로 이제 안 만들어진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2차 성장, 2차 생장을 하지 않도록 나무를 관리해야 된다. 그러나 또 장마가 지잖아요. 장마가 지면은 또 땅속에 있던 질소질이 있어요. 질소질. 이런 질소질이 또 왕성하게 또 움직여야 됩니다. 그래서 야들 질소를 막 먹어요. 막 먹다 보면 결국 또 이런 식으로 터져요. 터졌다가 이것이 다시 꽃눈을 이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. 만들어줄 수 있는데, 지금은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. 이게 터진다는 건 이렇게 꽃눈이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다가 그 결실이 될 수도 있어요. 꽃눈을 다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, 이거 치료 이후에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불량하죠. 뭐 한 20% 정도의 과일로 만들어지고, 그 나머지는 뭐 제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계 전장을 해야 된다. 다시 말해서 많이 끊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수세가 강하더라도, 수세가 강한 나무들도 이렇게 끊어주다 보면 이러한 결과, 이렇게 나오죠. 뾰족한 거 나오는 결과가 된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수세 조절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수세 조절이라는 것은 이 분지각도, 이 분지각도, 이 나무의 분지, 그러니까 이게 측지입니다. 요건 주간이고, 요건 측지고, 측지에서 나온 게 여기 결과지, 여기 달리는 게 결과지. 그러니까 과일은 여기 달아야 되겠죠, 여기. 그러나 이 안쪽 부위가 3년 됐으면 여기에 달려도 정화합니다. 정과 뭐 이렇게 정과는 안 하고 그냥 하는데,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수평을 할 때 이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할 것인가, 아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고, 수평, 이 가지가, 이 측지가 좀 굵으면은, 이걸 다른 것보다 더 굵잖아요. 이게 굵으면은 수평 이하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. 수평 이하로 놔두면 이 수세가 굵은 것에 세력이 좀 세요. 그러면 수평 이하로 놔두게 되면은 끝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. 그러면 이 가지 크는 것은 느리게 큰다, 이게. 느리게 크고, 이 가지가 측지가 너무 가늘면은 약간 상향 조정, 이렇게. 지금 이 꽃눈이 형성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꽃눈이 형성되게끔 이렇게 이 수평 이하로 다 유인해 놓으면은 이 수세 자체가, 나무 수세 자체가 약화됩니다. 수세가 약화되면은 이 주간지만 건드리지 않았죠. 그럼 주간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꽃눈이 아직 만들어지는 상태에 있어요. 지금 이런 거 있고. 그래서 나무를 수세를 안정화시키려면 측지를 유인해야 된다. 그 다음 측지를 유인해주고, 이 도장지가 있을 경우에 도장지를 아까 많이 끊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. 그러면은
이 도장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추를 이용해서 여기 도장지, 뭐 도장지가 이게 도장지라 하면 요게 이렇게 뭐 여기 약하게 올라갔는데 요 꽃을 만들었어요. 만들어졌는 것은 뭐 이렇게 추를 달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유인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안 달려 있는 거, 그러니까 이 꽃눈이 안 만들어졌는 거, 이렇게 이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이 도장지도 이 꽃눈이 다 맺힙니다.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. 방법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추를 이용해서 도장지를 옆으로 나오게 해서 결과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니면 또 이 염지를 해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다른 데다가 밑으로 이렇게 걸쳐놔도 돼요. 그러면 거기서 이 나무가 한 달 정도 그대로 있으면은 이 굳어진단 말이야. 나무가 굳어져요. 그럼 거기 꽃눈이 만들어지고 그 나무가 굳어진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, 강할 때는 유인, 또 약할 때는 상향, 이 나무가 그렇게 이제 하건다. 그 다음에 이 도장지를 과일을 맺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추를 달든지 아니면 염지 비틀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되고,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이제 오래된 성목이라든가 노목 이런 것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쳐져 있을 때, 쳐져 있을 때는 이 끈을 아까 이용했지만 이 끈을 이용해서 끈을 쳐져 있을 때는 이 끈을 이용해서,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약하다. 이 보면 이 가지들도 희한하게 맥이 없는 가지들이 있어요. 그런 가지들이 있는데, 그런 가지들은 사실 겨울에 전쟁하실 때 끊어서 새로 받아야 돼요. 그러나 지금은 뭐 이렇게 여름 하계 전쟁이니까 과일이 달려 있으니까 아깝죠.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매가지고 끈을 이렇게 매서 가지고 이 상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이제 매 놓으면 됩니다. 수세가 약한 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 끈이 이 고추에 줄매는 끈이래요. 이게 있고 이런 거 사는 것도 사실 비싸잖아요, 그죠? 끈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 고추 하던 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추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전부 다 만들었어요. 만들어 가지고 이런 추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.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시멘트 한 푸대 해가지고 포토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우세성이라고 해서 정부 우세성이라는 것은 이 꼭대기에, 그러니까 꼭대기 하여튼 어떤 지면 우에 있는데 강하게 나온다. 이게 이제 정부 우세성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구부렸다, 이제 여기 구부렸을 때 구부러질 때 제일 우위가 여기 되잖아. 구부르면 여기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도 이게 정부 우세성이라고 해요. 정부 우세성. 그래서 그 정부 우세성은 그런 습성들을, 나무에 대한 습성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정부 우세성은 그런 것이다. 그러니까 상부에 설명을 좀 드리겠다. 상부에 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는데, 여기 이제 주간지 끝부분. 여기에 상부의 꼭대기죠. 여기 꼭대기, 여기에서 이제 과지근이 많이 나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, 이게 이제 정부 우세성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막 서로 이렇게 막 나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아들 서열을 정해줘야 돼. 서열 끊어주든지 아니면 밑으로 다른 걸 해주고 중간만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다. 상부 정리는 이렇게 해주고, 상단에 저 꼭대기 요 주간지는 주간지 보면은 밑에는 이제 이거 나무 사이라 그래요. 나무 사이를 하는데 이 끝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신초가 자랐을 때는 요 나무 사이를 하기는 크게 뭐 그래. 그래서 요렇게 할 때는 요 끈으로 양발끈이라 하는데,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매 놓습니다. 주간지다가 쇠급에다 이렇게 하는. 그런 이유는 왜서 그러나 하면은 이것이 나무가 이 바람에 이렇게 흘리잖아요. 이렇게 이제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
나무에 이 자극을 주는 거죠.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가 자극을 받고 이제 에틸렌 그 생성이 촉진됩니다. 나무들 가급적이면은 이 수구가 30cm에 자랐을 때 이렇게 매줘야 돼. 그래야지 또 똑바로 올라가고. 그래서 요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에틸렌이 생산이 촉진되게 되면은 낙엽이 되고 낙과가 되고 또 노쇠가 되고 늙어지죠. 이 주간지 상단에 저 주간지는 너무 이렇게 길게 묶지 않고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. 물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때문에 안 되니까 묶어서 30cm 정도 자라면 이렇게 묶어줘라. 묶어주는 것이 나무 자람에 이제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름 전쟁 많이 자르지 못하게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요 나무가 작년에 이제 양분을 뿌리에 축적되어 있던 걸 가지고 먹고 이제 6월 상순까지 이제 먹고 자라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과일도 이렇게 만들고 꽃도 피고 이렇게 과일도 만들고 또 잎도 만들었습니다. 작년 양분을 가지고. 그래 양분 이양기를 이제 지났어요.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부터 이 잎에서만 만들어요. 잎에서 만든 양분으로 갖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. 이 나무가.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름 전쟁할 때 이것을 잎을 많이 끊어주게 되면은 수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떨어지고 또 끊어진 부분에 또 2차 성장할 그 순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요. 그래서 수세가 또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가기적이면 여름 전쟁은 햇볕, 공기, 약재 조달, 그리고 너무 음침하지 않는 곳만 만들어 주면은 하계 전쟁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도장지가 아주 센 나무들이 있습니다. 그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평을 이렇게 유인해 주셔가지고 아주 애초부터 꽂는 분화도 잘 되고 또 수세도 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뭐 비비풀도 치는 게 있고 또 비료 종류도 뭐 가리 종류 황산가리 뭐 이렇게 황산가리는 뭐 맛도 또 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약재를 치더라도 수세가 안정되게 이제 관리하는 것이 수세가 너무 우렁차면 영양생식만 해요. 생식생장을 안 하기 때문에 꽂는 분할을 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강하지 않게 이 나물 저희들 보면 뭐 이렇게 수세가 안 세죠. 안 세. 그럼 안 세기 때문에 그냥 과일이 달리면 자동으로 이게 유인이 돼서 꽂는 분화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과일이 달리지 않은 것만 유인해가지고 하고 또 과일이 달릴 때 하더라도 이건 뭐 유인해 줘야 되겠다 판단하면은 이제 또 유인해 줘도 됩니다. 그러니까 가원주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오늘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측지 각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설 때 수평에서 45도 이렇게 됐을 때는 45 좀 넘으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꽂는 분화가 안 된다.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지가 여기 측지가 약한 것은 또 요게 이렇게 수평보다 약간 상향 유인해야 되고 가지가 굵으면은 이 밑으로 해서 이 가지가 자람을 지연시켜 주는 거, 더 못 자르게 해주고 물론 그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겠죠. 이렇게 해줘서 이 가지 측지들 간에 굵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유도해 나가면서 꽂는 분화가 이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름 전쟁이다. 어느 것만 하고 오늘 이만큼만